수도권의 초집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이 킬로미터당 14,000명.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문자로 YTN부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피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래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지역이 소멸하게 될 텐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당에서는 연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합니다만 특별법 제정이든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여야 합의가 관건입니다. 여당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 민주당에서 항상 우원식 의원한테만 이게 중책을 맡기는 것 같아요. 중책이 아니고 어려운 일을 저한테 주로 맡깁니다. 예. 자, 올해 안에 어디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 지금 이제 반쯤 내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빠져나간 이제 뭐 비워야 또 채운다고. 예. 서울의 가장 큰 강점인 국제도시. 예. 그러니까 글로벌한 국제도시로서의 경제도시. 그러니까 경제수도 서울을 만들어가는 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종과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의 다극체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활동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법을 하든지 개헌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하든지 야당과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야당과 합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논의가 잘 안 되는데 야당과 합의를 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올해 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까지 합의가 되면 그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로 활동하고 예.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아마 지금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충청권도 그렇고요. 예. 충청의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세종시당위원장도 역시 저희들하고 뜻이 맞고요. 또 부산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대구의 권영진 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을 또 역임하셨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분들이 이제 되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뜻을 표하고 있죠. 반대할 명분이 잘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만큼 시급하거든요. 예.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 발전이 꼭 필요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 11.8%예요. 예. 근데 인구가 올해 이미 절반을 넘었고 예. 50%를 넘었어요. 원래 2005년도에 예측했던 거는 23년에 50%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년에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집중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걸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네. 위헌 신청이 또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죠. 특별법으로 하면 그것이 개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위헌 신청이 또 될 수 있는데 네. 16년 전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야 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예. 저도 16년 전하고 다른 판결이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네,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개헌은 200석 얻으면 되는데 네. 범 여건이 뭐 180석 조금 넘으니까 근데 가능하지 않느냐. 예,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 지난 2018년에 저희가 개헌을 한번 추진했었죠. 예. 그런데 개헌에 뭘 담을 내용들이 우리가 개헌한 지난번 개헌이 87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변했어요.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자에서부터 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예. 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예. 하다 보면 이제 논의가 넓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결국은 권력 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에 지난번에 2018년에 논의했던 개헌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개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진짜 될 수 있을까? 예. 아니면 논의만 산지사방으로 번지다가 예.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거고 또 국민투표로도 해볼 수 있는데 예. 국민투표도
전에 친환경 무상급식 가지고 서울에서 예. 시민 투표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그게 그 기간 동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투표를 할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확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안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관습 헌법 아닙니까? 예. 이 지금 헌법에 수도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수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 헌재에서는 조선 때부터 그때 경국대전을 들어서 한양이 수도였고 서울이 예. 수도라고 우리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이제 관습헌법을 예. 들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습으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반은 세종으로 가 있고 또 비효율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길차관, 카톡과장 예, 그런 예, 얘기 들어보셨죠. 예. 서울과 세종 거리가 멀고 그 국회 이렇게 공무원들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비되어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비효율을 줄이고 또 균형 발전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있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별법으로 할 경우에 그래도 헌재에서 이런 그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예. 여야가 합의해 합의가 제일 보겠습니다. 중요하겠죠. 예. 근데 의원님 말처럼 균형 발전, 인구 분산, 지방 분권, 부동산, 뭐 지방 공동화 현상 해소 이게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아젠다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라고 저도 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것들을 국회나 청와대 법원들을 그냥 세종으로 옮기면 그냥 그게 제2의 수도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네. 뭐 KBS라든가 국공립대학교라든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말 그대로 다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단은 여기 행정수도에 세종으로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최근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죠. 예. 그래서 153개 기관인가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종 행정시도로도 가고 10개의 혁신도시로 이렇게 나눠져서 갔는데요. 그건 이제 평가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논의에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그걸 뭐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서울을 글로벌한 경제도시로 만드는 일 여기에 집중하고 일단은, 있고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예. 한꺼번에 다 섞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저희는 일단 거기에 집중하고 그 집중 속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예. 하는데 집중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까지 담을지 어디로 보낼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 다극체제 지금 그 소멸 위기에 있는 97개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런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향후에 저희들이 예. 논의해 나갈 예. 생각입니다.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 제 고향도 제가 태어날 때보다 지금 인구가 훨씬 줄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노령 인구들이 너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좀 걱정인데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다 여기에 찬성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 대선 공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권 주자들 이야기하는데 올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할지를 예. 결정하고 내년까지 이게 이제 대선의 공약 또는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으로 가면 그게 또 그 과정에 굉장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같이 다음 정권에서 다 함께 이 일을 추진하는 예.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반기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건에 들었느냐.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들 시선 돌리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야당이나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의 초집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23년에 50%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50%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기 소신으로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분이죠. 그래서 그 지난번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 이렇게 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불이 던져진 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공립 때 KBS 네. 보도가 나왔었고 그 민주당에서는 오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KBS와 서울대 지방이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그 뭐 분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는 있었고 그렇지만 예.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에서 그렇게 나갔는지 언론이 뭘 가지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 차기 강력한 당권 주자죠. 이낙연 후보가 토론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면세해 주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개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리고 10개 혁신 도시로 일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발전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 유치라고 하는 점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 때 기업도시 육성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기업의 토지 수용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예민하고 국민적 동의가 잘 구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기업들이 법은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도 토지 수용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예. 그런 인센티브를 네, 그런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글로 모이게 예. 될 테니까. 지역 인재들도 빠지지 네, 않을 이제 그런 테고.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야기하신 그런 것들도 예.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 KBS 보도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전부 18명인데 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15명, 18명 전원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KBS 이전에 찬성했네요. 그건 이제 부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아직 뭐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법을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특별법과 개헌 그리고 국민투표. 사회적 혼란 국민투표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네, 비용도 네.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국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네. 그때 같이 하면 어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그 있던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뭘 하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하자 이런 겁니다. 그 3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중으로 그걸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어떤 방법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원천 반대를 외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천 반대를 외치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국면이 좀 지나가면 이 국민적 요구가 있는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미래통합당도 일정하게 의견들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걸 보면 물론 표본수는 적습니다. 네, 네. 서울만 따로 놓고 봤을 때
서울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역전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네. 결국은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은 민주당이 수도를 이전하자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는 저희 당에서 조사는 서울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았었는데.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비워야 채운다고 너무 이제 이 초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이 킬로미터당 14,000명인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0.76명.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그 안 좋은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집중 때문에 생겨나는 병리 현상을 막고 그러려면 비워야 되는데 또 비워야 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은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서울의 그 빈자리를 글로벌한 경제 수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잘 설명을 하면 서울 시민들도 크게 동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로 1740님께서 YTN부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모든 거대 언론이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청와대, 국회 다 세종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련 미디어 산업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거예요. 국회 출입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좀 바뀌는 현상이 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다른 현안 하나 여쭤보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공급 부지로 검토되는 태릉 골프장 네. 주민들은 여기에 뭐 아파트 짓는 거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반대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예. 제가 있는 노원구 안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노원구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에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노원을 자족도시로 바꾸는 데는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그러고 거길 제가 고영진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 같이 셋이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밀고 거기다 아파트 지기는 좀 아깝다 이런 건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겪으면서 공급 대책도 또 역시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이런 것도 잘 감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통과된 부동산법 중에 이제 전월세법. 네. 이것 때문에 전세 품귀가 일어날 것이다.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돌릴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야당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잖아요. 2년 하던 거를 4년으로 늘리고 예. 그리고 그거를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예. 꼭 필요한 일이죠. 그건 뭐 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이렇게 쫓겨다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제가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정말 서민 대책으로 서민 민생 대책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행했잖아요. 어제 통과하고 오늘부터 예.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꼭 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뭐 검사들끼리 뭐 논쟁이 있어서 몸싸움도 벌이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 간에 뭐 어떤 알력 다툼 뭐 어쨌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는 게 공수처법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출범을 못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은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그 7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2분을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근데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문제예요. 그 왜 뭐가 문제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그것이 쟁점이어서 야당이 버티기도 예. 하고 또 저 못하겠다고도 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지금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2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야당이 불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저도 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아니 하는데요. 그 공당이 불법을 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협조를 안 하는데 그것도 오래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 법을 바꿔서 운영 규칙을 바꿔서 야당이 정 안 하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에다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건 이제 서로 또 뭐 강행하느니 뭐 여당의 마음대로 하느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법을 이행하는 불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통합당이 머지않아서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행정수도 이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노무현의 꿈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77년 2월에 서울시를 연두순시하면서 인구 억제 그리고 도로 확충 안보상 이유로 임시행정수도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해 6월 달에 법안 발의하고 열흘 후에 법을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간 150명의 인력을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세종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100년지 대계고 미래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초집중된 수도권의 이 비대화를 막지 않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소멸하게 될 텐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야가 합의해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만들어간다는 취지에서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 발전 이것을 함께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